어떤 아기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이제 동네 고양이들을 이제 그 보호하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가끔 또 이제 동네 자체가 사라져 버림으로써 네. 악의가 없이도 고양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나 서울이라는 도시가 끊임없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털을 잡고 살 만한 동네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재개발, 많아서. 재건축하면서 그 저희 왜 그 시즌 3 때 한번 둔촌 고양이 소개한 적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주하는 고양이들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도 좀 관련이 있으시죠, 작가님? 재개발량이 아니, 전 둔촌 쪽은 아니고 과천 쪽입니다. 과천? 네, 과천 쪽 기록을 작년 11월하고 12월 2달 정도 작업을 이제 가서 이제 들어가서 막은 상태에서 이제 밥 주시는 분 따라다니면서 했었는데 재건축 또는 재개발은 사람이 고양이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행위죠. 왜냐? 절대 의견을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양이는 무방비로 당하는 거죠. 왜? 사람이 밥을 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 변한 건 없는데 사람들이 떠나. 자기만 남아요. 먹을 게 없어. 근데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고양이는 거기가 집이니까. 자기 영역인데 뭐 통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뭐 나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뭐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안에서 줘갈 수밖에 없는. 그나마 지금 말씀하시는 둔촌냥이나 그 둔촌냥이 같은 데가 하나의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으로 스토리 펀딩을 하고 사람한테 알려져서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걸려 있는 곳이 한 1000곳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진짜 무차별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가 과천에서 했을 때 조금 인상이 깊었던 건 그거예요. 그분 이제 밥 주시는 분하고도 계속 했는데 거기가 단지가 그러니까 그 동수가 30개가 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옛날에 여기 그 아파트 단지에 캣맘이 어느 정도 계셨냐 그러니까 많았대요. 여러분. 동에 한 분은 계셨겠네요. 네, 동에 한 분 정도는 계셨던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3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딱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주가 되면서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럼 거기 밥을 누가 주느냐? 제일 마음 아파하는 사람, 거기에 살지 않았던 3명이 사료를 캐리어에 끌고서 2시간을 넘게 거기 그를 돌아다니면서 밥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음 약한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다 땅을 파헤치고 사람도 접근할 수 없게끔 거기는 싹 당분간은 사라진 동네가 그렇죠. 돼야 될 텐데 그때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해결되고 있는 건 뭐 그 원거리 근거리 이주 방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구조해서 입양 보내는 게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개인 단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개인 단위가 아니라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나서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은 해법은 그거였어요. 재건축법에 보면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의 모든 아파트는 녹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녹지가 딱 이주가 시작되고 나면 벌써 설계도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한 이렇게 정사각형의 땅이 있다라고 치면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 부분이 이게 녹지예요. 보통 이 녹지에 뭘 짓냐면은 현장 그 사무소 같은 걸 짓게 되죠. 이 구역은 어쨌든 아니, 건물을 세우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자 아까 그 3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주택조합원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그 주택조합원들은 초기 단계부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견을 내고 그 의견 내는 거에 있어 이 조성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서 여기다가 이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수용한 다음에 물론 아이들이 이 넓은 데 있다가 들어가니까 적응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봐서 그렇게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구조해서 입양을 보내거나 하는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자기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아파트에 얘들이 아니라 누군가 또 오거든요.
그럴 바에야 이 원래 있던 아이들을 갖다가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직까지는 그냥 그 30명은 떠나버리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왜 얼마 전에 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지인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문동이 지금 다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 고양이들이 있는데 엄마가 없더래요. 이제 며칠을 본 거예요. 엄마가 없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이 무지하게 추워서 이제 그 예보가 있으니까 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2마리를 키우고 있지만 얘네들 거기다 둘 수가 없으니까 구조를 해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입양을 보내는 일도 녹록지가 않은 거죠. 일부러 뭐 동물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사도 다 받아놓고 책임 비용까지 다 받아서 보낼 준비를 다 하셨는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문동 고양이도 문제구나 하면서 이제 뭐 개인 SNS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걸 알게 되면은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힘든 걸 아니까. 거기도 과천도 처음에는 그 3명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거기 나중에 2명이 사셨거든요. 그 3분 중에서도.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끝은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희망을 위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한 명에서 살려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견이 발생하면 사실은 안 하고 만다. 내가 고개 돌려버리고 말지 뭐.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맞아요. 이게 개개인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들 캣맘이나 캣데디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아이고 그렇게 네가 가서 이렇게 애들 키울 거면 데려다 키우라고. 너 왜 맘이라면서 집에 가서 안 키우냐. 밖에서 왜 이렇게 밥 주고 난리냐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내가 보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당연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아이들인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된다면 이렇게 개개인이 막 모여서 실갱이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고 돌아서고 결국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빚도 안 나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지쳐가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끝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아침 그걸 아이를 봐야 되는데 너무 막 2-3시간씩 그걸 나 혼자 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뭐 몸살이 날 때도 있는 거고 다칠 때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스템화하고 그다음에 이건 당연히 여기에서 어떤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논의가 같이 되는 부분으로 딱 정해버리면 찬반의 여지 없이 그냥 정해버리면 오히려 그냥 이렇게 조금씩 더 짐을 덜어갈 수 있고 그래 그냥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공원에 참새 오고 까치 오고 까마귀 오고 이런 것처럼 고양이도 사는 거라고 딱 정해버리면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 여기에 우선 데려다 임시로 보호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풀어줍시다. 우리는 줍시다도 아니죠. 줘야 합니다라고 정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지난 시즌에 둔촌냥이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때 그때 현재 진행형 상태였잖아요. 근데 둔촌냥이 프로젝트도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겠다라고 나선 곳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경험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의가 되게 좋아 보이니까 하겠다라고 손 내밀었는데 각자 어느 정도의 온도로 어느 정도의 수위로 도와줄 건지에 대한 그림들이 다 달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었냐면은 뭐 이 아이들을 단체로 어디로 이주를 시키기로 뭐 해서 뭐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뭐 그게 잘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 공사 들어가야 되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애들이 갈 곳은 점점 애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장 절실했던 이 프로젝트 팀원들이 몇 마리씩 자기들이 이제 인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인보처를 계속 찾고 이런 상황들이 중간에 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덜 절실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인 상황이었던 거고 너무 절실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 도와준다고 말만 하고 사진만 찍고 이제 생색만 내고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식으로 또 그 프로젝트 안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모두 다 좋은 마음을 하려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각자의 온도 차이나 경험의 부족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목했던 이유는 결국 이런 대규모의 이주 프로젝트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했던 건데 여기서 어떠한 그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랄지 실패 같은 것들이 쌓여서 앞으로는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아예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혼란을 겪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소롱 누나 말씀을 좀 들으면서 하게 됐네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재개발하는 구역에 녹지나 공원이 꼭 필수적이라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또 그나마 그게 굉장히 넓어요. 또 심지어는 왜냐면 모든 게 다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맞다. 일조권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또 굉장히 넓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그래 혼자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 아파트를 딱 지어 그러면 사각이라는 걸 해놓으면 공사하는 곳만 이렇게 테두리 다시 돌고 그 안에다가 이 바깥쪽에다가 그냥 그 아이들이 살 수 있게 그 크기만한 어떤 그 원형 형태의 그 철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고양이들 거기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고양이가 거기기 때문에 다른 지역 고양이가 여기 못 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계속 영향 표시할 테니까 네. 거기 여긴 여기대로 있으면 이입되지 않으면서 그냥 있다가 짓고 나면 그냥 들여보내는 거죠.